순간 중심을 잃은 그녀의 몸이 절벽 쪽으로 기울었다. 지아. 서윤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다. 하지만 지아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서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걱정도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바위에 부딪히며 굴러떨어지는 동안 서윤의 마지막 기억은 딸의 그 차가운 시선이었다. 안녕하세요, 사연극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서윤은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산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여유는 오랜만이었다. 엄마, 정말 경치가 좋죠? 딸 지아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28배 지아는 어릴 때부터 영리했고 지금은 투자 컨설턴트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이번 해외여행도 지아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 내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곳을 보게 되네. 서윤이 고마움을 담아 대답했다. 지아는 시계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서둘렀다. 엄마, 저기 전망대 보이세요? 해지기 전에 가봐야 해요. 정말 환상적인 뷰라고 가이드북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내일도 시간이? 오늘이 아니면 안 돼요? 날씨 예보에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했어요? 지아는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아 끌었다. 평소보다 유난히 조급해 보였다. 서윤은 딸의 성급함이 조금 이상했지만 오랜만에 모녀 여행이라 기분을 맞춰주기로 했다. 협곡 근처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서윤은 발밑에 자갈들이 굴러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찔할 정도로 깊은 골짜기가 바로 옆에 있었다. 지아야, 여기 위험하지 않니? 좀 더 안전한 곳에서. 괜찮아요, 엄마? 여기서 사진 한 장만 찍어요? 지아가 카메라를 꺼내 들었을 때 서윤은 발밑에 돌이 부스러지는 것을 느꼈다. 순간 중심을 잃은 그녀의 몸이 절벽 쪽으로 기울었다. 지아. 서윤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다. 하지만 지아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서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걱정도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바위에 부딪히며 굴러떨어지는 동안 서윤의 마지막 기억은 딸의 그 차가운 시선이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서윤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친 나무로 만든 석가래가 보이고 어디선가 장작 타는 냄새가 났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갈비뼈 부근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다. 정신이 드셨군요. 깊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다.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거친 손과 그을린 피부가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죠? 산 너머 작은 마을이에요. 제가 박도연입니다. 목수일을 하고 있고요. 서윤은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보려 했다. 지아와의 여행, 협곡 근처의 산책, 그리고 추락. 갑자기 딸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제 딸은? 지아는 어디 있나요? 구조대는 왔었나요?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위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걸 들었거든요.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 젊은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게 제 딸이에요? 지아가 도움을 요청한 거죠? 아니에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분은 구조를 방해했어요? 제가 당신을 업고 오는데 계속 다른 길로 가자고 하더군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는 말도 했고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지아가 왜 그런 짓을? 죄송하지만 뭔가 숨기고 계신 게 있지 않나요? 도연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보통의 가족이라면 사고당한 가족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 텐데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딸이 자신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추락하기 직전 본 지아의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건 분명 놀라거나 당황한 얼굴이 아니었다. 지아가? 정말 그랬나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도연이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가리켰다. 당신 가방에서 나온 건데 문자 메시지들을 보니 이상한 내용이 많더군요. 보험회사, 은행,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것들이요. 서윤의 손이 떨렸다. 지아가 며칠 전부터 유난히 서류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나서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는 효심 깊은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함께 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몸을 추스리는 게 먼저겠죠?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우연의 일치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며칠 후 서윤의 몸 상태가 나아지자 도연은 작은 노트북을 가져왔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아세요?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에 나타난 계좌 내역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신탁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지아가 투자 상담을 해주겠다며 만들어둔 해외 투자 계좌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서윤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까지 전자서명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엄마 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서윤이 중얼거렸다. 세무처리 때문이라고 했는데 도연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 투자회사 검색해보니까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로 수사받고 있는 곳이에요. 이미 수십 명이 피해를 당했다고 나와 있네요. 서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지아가? 정말로? 더 있어요? 도연이 다른 창을 열었다. 지아 씨 명의 계좌를 추적해보니 이런 식의 자금 이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2년간 여러 차례 어머니 명의를 도용한 흔적이 보입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할수록 진실은 더욱 명확해졌다. 지아는 어머니의 신뢰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 가짜 투자 설명서, 위조된 수익률 보고서, 심지어 실존하지 않는 해외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까지. 이 서류들 전부 위조된 건가요? 네. 도장도 위조품을 만들어 사용한 것 같고요. 도연이 안타깝게 말했다.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예요? 서윤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평생 믿고 사랑했던 딸이 자신을 속여왔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왜 저를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아마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아니면 도연이 말을 멈췄다.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뜻인가요? 도연이 화면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생명보험금 수혜자가 모두 지아씨로 되어 있어요. 보험료도 최근에 대폭 늘렸고요. 서윤은 딸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다.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다. 도연씨. 서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아의 모든 계획을 밝혀내야 해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동안 지아가 무엇을 더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이미 한 번 죽을 뻔했는걸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서윤의 눈빛이 달라졌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진실을 찾겠다는 의지로 가득 찼다. 어머니, 혹시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세요? 도연의 질문에 서윤은 5년 전을 떠올렸다. 남편 한민수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지아는 23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때였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도연이 화면을 가리켰다. 남편분 명의 생명보험이 사망 6개월 전에 갑자기 증액되어 있어요. 누가 신청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윤은 당시를 천천히 되짚어 보았다. 그때 지아가 아버지 건강을 많이 걱정했어요. 정기검진을 받아보라고 계속 권했고 보험도 늘리자고 했죠. 효심이 깊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분이 평소에 심장 질환을 앓고 계셨나요? 아니요. 건강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더 충격적이었죠. 도연이 인터넷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보니 수혜자가 원래는 어머니셨는데 사망 한 달 전에 지아씨로 변경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걸 제가 모를 리가 없는데. 서명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네요. 하지만 필적을 보면 도연이 확대한 서명을 보여주었다. 평소 어머니 서명과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요. 서윤의 손이 덜덜 떨렸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 지아는 서류 처리를 도맡아 했었다. 딸이 그 과정에서 보험금 수혜자를 바꾸고 서명까지 위조했다는 뜻인가? 더 조사해보겠어요? 도연이 다른 창을 열었다. 남편분 사망 당일 의료 기록도 있네요. 화면에 나타난 응급실 기록을 보던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심장마비 증상으로 내원했지만 혈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추가 검사를 권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호자가 거부했다고? 보호자가 누구였죠? 지아였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연락받고 병원에 왔는데 이미 아버지는?
혈액 검사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이 뭐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연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의 혈액에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특정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딸이 추가 검사를 거부하며 시신을 빨리 인수해 갔다는 것이었다. 이게 설마 서윤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아 씨가 뭔가 특별한 음식이나 약을 드리게 한 적이 있나요? 서윤은 기억 속을 더듬었다. 지아가 아버지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드렸어요? 심장에 좋다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 영양제 혹시 남아있나요? 버렸을 거예요? 벌써 5년이나 됐으니까. 서윤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지아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는 어머니마저 제거하려 한 계획적인 살인자였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으며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지아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네요. 이제 모든 걸 당국에 신고해야 해요. 도연이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도연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금융거래 내역, 위조 서류, 보험 관련 증거, 그리고 남편분 사망 당시의 의료기록까지. 서윤은 파일을 넘겨보며 지난 일주일의 조사 결과를 되새겼다. 딸의 범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잔혹했다.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네요. 서윤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아 씨와 직접 만나실 생각은 없으세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서윤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애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연락해보겠어요? 며칠 후 지아는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밝은 표정을 지으며 산촌 오두막으로 찾아왔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 정말로?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아는 순간 어머니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여전히 연기를 계속했다. 구조대가 아무리 찾아도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기적 같아요? 기적이라? 서윤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지아 앞으로 밀었다. 이것들도 기적이겠네. 내가 죽은 줄 알고 처리한 일들 말이야. 지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엄마, 이게 뭔가요? 내가 더 잘 알겠지. 아버지를 죽이고 나까지 제거하려던 계획 말이야. 엄마, 무슨 말씀을? 그만해. 서윤이 소리쳤다. 아직도 거짓말을 계속할 거야? 증거는 다 있어? 위조 서류, 독살 흔적, 보험금 조작. 모든 게 다. 지아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다. 엄마가 뭘 아신다고? 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우리를 이용했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죽이려 했어? 지아가 마침내 본 모습을 드러냈다. 사랑? 차가운 웃음이 터져 나왔다. 엄마는 평생 가난한 교사로 살면서 뭘 해줬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난 다른 삶을 원했어요? 그래서 가족을 죽여도 된다는 거야? 가족? 지아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엄마와 아버지는 그냥 내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어요? 처음부터. 서윤은 딸의 말에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지아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것을 보았다. 또 독을 가져왔니? 서윤이 물었다. 엄마는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에요? 지아가 작은 병을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오두막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이 미리 경찰에 신고해둔 것이었다. 게임 오버야, 지아? 서윤이 슬프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지아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이송 도중 벌어진 의문의 사고로 호송차가 협곡 근처에서 전복되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지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며칠 후 협곡 아래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지아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였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었다.